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도 써니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텍스트 출판사에서 네. 월요일 방송 듣고 항의 전화 안 왔어요? 왜? 책 이야기 언제 책 하냐고요? 이야기 언제 하냐고. 책 이야기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 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스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잘 피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이제 그냥 전체적인 인상만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잔잔한 힐링 소설, 맞아. 잔잔하다. 힐링 드라마 이런 내용인데 그 두 분도 다 두 권 다 읽으셨죠? 네. 저는 저만 읽은 줄. 아, 뭐 솔직히 말하면 앞권 편집가게 글은 이제 조금 더 대충 빨리빨리 읽고 2권은 좀 열심히 읽고. 오늘의 메인이 이제 너의 답장이 네, 되어줄 너의 답장이 텐데 되어줄. 그 이제 두 권의 특징이 있죠. 그 1편 편집가게 글은 연희동 지점이 메인 주 무대죠. 배경이에요. 네. 주 배경이고 이 편집가게 글의 첫 번째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에 연희동 지점이 너무 잘 돼서 그 선호라고 하는 사장이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성수동 지점을 내고 그 성수동 지점의 정직원으로 그 연희동 지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효영을 정직원으로 다시 발령을 낸 다음에 성수 지점을 맡기는 것으로 끝나요. 아, 그리고 이 연애 부분은 이게 지금 1편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는데. 아니 뭐 그 지금 그 어쨌든 2편이 메인이잖아요. 네, 2편이 그래서 우리는 메인인데. 2편에 좀 그러면 1편에서 대충 요 책이 어떻게 끝났다는 얘기는 그냥 하는 걸로? 네네 그래서 그럼 좀 쉽죠. 네 그래서 성수 지점이 생기고 그리고 연희 지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주인공 효영이 본인의 꿈을 반쯤은 포기하고 반쯤 포기하고 정직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수 지점을 이제 맡는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그 1편에서 막 그 얘기가 막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게 그 영광이라고 하는 웹툰 작가, 네. 웹툰 작가와 썸이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독자들한테 맞아. 어필을 해요. 그 영광이라는 웹툰 작가가 길 건너에 연화 아파트에 살고 5층에 있고. 연화 아파트 5층에 살고 연화 아파트 5층 문을 딱 열면 뭐야? 편집 가게 그롤이 보여. 그래서 편집 가게 그롤에서 일하는 효영과 건너편 아파트 5층에 사는 웹툰 작가이자 그 가게 단골인 영광이 한 2살 차인가? 3살 차인가? 네. 단골 숨겨진 제 유괴 직원 뭐 이쯤 되는. 하여튼 그래서 계속해서 썸을 타는데 1편에서 놀랍게도 그게 마무리가 안 되고 그냥 썸만 타다가 끝난단 말입니다. 이 말은 해도 되겠지? 뭐 1편? 되죠, 되죠 상관없어. 그게 메인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2편만 읽으셔도 돼요. 왜요? 왜냐면은 그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편은 캐릭터 설명에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캐릭터들 사이에 되게 뭐 사건이라던가 아니면은 인터랙션이라던가 이런 건 좀 그 눈높이가 높은 소설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왜 판만 깔아놓고 말어. 왜 썸만 타다 말아? 아니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공간이 있고 그 네. 공간에 이런 등장인물들을 하나씩 등장을 시켜 놓았는데 그들 사이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안 보여주고 끝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1편을 보신 분들이 되게 이거 2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맞아. 2편은 언제 나오냐 2편을 써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작가님은 그렇게 생각했겠지. 다 계획이 있어. 네. 좀만 기다려. 네, 그래서 1편만 보시면은 원래 그 국내든 국외든 힐링 소설이 좀 밋밋한 느낌이 있잖아요. 특히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아하는
그 YG 같은 독자 입장에서는 그걸 못 견뎌가지고 힐링 소설을 잘 못 읽는 게 있는데 1편은 진짜 그래서 저는 좀 참기 어려웠어요. 너무 잔잔해서. 너무 잔잔해서. 객치 차이죠. 너무 잔잔해서. 그런데 이제 2편으로 가면은 시간이 한 3, 4년 뛰어요. 3, 4년 아니 3년 뛰어요. 시간이 3년 뛰고 그 3년 동안에 효영과 영광이 연애를 진하게 하는 거야. 심지어 한 다음에 깨지죠. 깨졌어요. 깨져서 영광은 정확히 2년이네요. 등장인물 나이가 28, 29세였다가 2편에서는 30세, 31세로 표기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한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깨진 다음에 그 영광은 그 실연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그 네덜란드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떠나버리죠. 한 4개월인가 네덜란드에 갔다가 이제 막 돌아오고 그리고 효영은 효영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성수동 그럴 지점에 이제 베테랑 점장으로 네, 맞아요. 되어가지고 막 영광이 생각이 나긴 하지만 실현당한 본인의 일을 이제 하면서 본인의 일을 살고 하면서 있죠. 이제 그걸 이제 극복하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동규라는 남자가 나타나는 거야. 아, 네. 그렇죠. 근데 동규라는 남자는 그 효영이 23, 24 이때 맞아, 딱 그때. 그 영키방 영화 퀴즈. 그러니까 효영이 영퀴방이라는 원래- 말은 안 나오지 않아? 근데 영화 퀴즈 동아리 이런 거. 네, 하여튼 영화 커뮤니티라고. 맞다. 영화 커뮤니티지. 표현되어 영키래. 있는데 영키. 옛날 사람 하이텔 시절 용어 영퀴방이라뇨. 네. 왜냐면 효영이 영화학도였잖아요. 영화를 효영이 영화학도였어. 예. 효영이 영화학도여가지고 같이 막 영화를 보고 막 이랬던 그 모임에서 만난 되게 힙하고 당시에도 힙하고 멋졌던 선배가 영광과 효영이 자주 가던 성수동 피자집이 문을 닫거든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이탈리안 레스토랑 맞아. 오너 셰프가 되어가지고 이게 무슨 장난이야. 오너 셰프가 되어가지고 등장을 하는 거야. 맞아. 그런데 그 동규라고 하는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는 이미 그 영화 모임을 할 때도 효영을 좀 효영을 좋아했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것도 얘기는 자, 계속 그만.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그래서- 내용이 한 90페이지쯤 가면 나오거든요. 이 편은 어쨌든 동규와 영광과 효영 세 명의 이런 이제 그 관계 삼각관계. 그렇죠. 그게 어쨌든 좀 이제 받쳐주니까 네. 1편보다는 스토리가 이렇게 짜짜짠 좀 구성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면 2편을 만들어야 돼. 아니 1, 2편 합쳐서 네, 만들어야지. 1편 1편 합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1, 2편 합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시작은 2편이고 1편은 회상신으로 이렇게 맞아.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2편의 첫 장면 정도가 드라마의 첫 장면으로 딱 어울리는 거고 이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저 2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드라마를 좀 더 보다 보면 5년 아니지. 한 7, 8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드라마 얘기하셔서 그런데 저는 보다가 좀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그 사랑의 온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사랑의 온도 네, 알죠? 서현진 서현진 배우가 배우님. 여주였던. 근데 서현진 배우님이 약간 효영의 이미지랑도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드라마화가 되면 서현진 배우가 주인공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럴 성수점에 실제로 서현진 배우가 왔다 갔대요. 그래서 편집 그 펜팔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에 배우 서현진님이라고 편지를 쓰고 갔대요. 실제로. 그리고 연희점에는 이엘 배우 아시죠? 그분도 또 다녀가고 도깨비. 그쵸. 힙한 공간이구나. 굉장히 힙한 거예요. YG도 가서 네. 왔다 갔다고 하나 써놓고 오면은 싫어요. 아무도 YG가 왔다 갔다고 어디에 싫어요. 언급을 안 하겠죠?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서현진 배우가 효영이 드라마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서현진 배우가 효영을 맡기에는 서현진 배우님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난 월요일 편에도 써니 나이 가지고 뭐라 그러더니 왜 지금 언제까지 40될 것 같아요. 요새 되게 힘들죠? 아니 사람이 못 본 사이에 굉장히 피폐해졌네. 아니 나이 이야기하면 피폐한 겁니까 그게? 아니 지금 놀릴 생각을 다분하게 이렇게 하고 막 아니 눈빛이 막 놀릴 생각 아닌데 나 진짜 왜 사람의 그런
아무런 생각 없는 의도를 나쁘게 받아들여요. 사랑의 온도가 뭔지 찾아봤더니 2017년 드라마 네네. 꽤 오래됐네요. 근데 이게 40부작이나 되는데. 그때 중간 중간 광고 광고 생기면서 때문에. 중간 광고 전이랑 후를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나눴잖아요. 20부작 정도라고 20부작.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일도 참 웃겼어요. 생각해 보면 그 중간 광고. 네. 그렇죠. 네. 그 결국 주요 등장인물 중에 이제 그 가게 사장님은 선호인데 네. 선호도 영화과 출신이고 선배, 그쵸. 이분은 이제 배우를 꿈꾸다가 포기하시고 지금은 육아를 하면서 이 가게 운영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소설의 이제 1권과 2권을 관통하는 등장인물의 공통점은 뭐냐면 본인이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되게 다 창작과 관련된. 네, 맞아요. 맞아요. 무슨 작가라든지 네. 배우라든지 영화 감독이라든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꿈들이 현실에서 잘 안 풀리면서 좌절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효용만 하더라도 영화 감독이 꿈이었는데 그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안의 기둥이었던 효민이라고 하는 언니가 있는데 서울대 나오신 서울대 분이죠? 서울대 국사학과 나온 과도 나왔었나? 네, 과도 나와서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온.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렸을 참,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듣고 이제 세탁소를 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모든 기대를 다 쏟았던 큰 딸인데 사기를 당하는 당해. 거야. 맞아요. 그것도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우리 둘이 목 좋은데 학원을 열자. 그러면 너도 잘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원래는 부모님들도 우리 효민이가 대학 교수가 될 줄 알았고 그리고 그 효민도 그러니까 주인공의 언니도 대학 교수가 될 것을 꿈꾸면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막 대학원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대학원에서 대학 교수가 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이제 일권의 몇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좌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학에서 자리를 잡기는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돈을 벌자 이러면서 학원계로 진출을 했는데 뭐 똑똑한 친구였으니까 학원 강사로 엄청 성공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 자기랑 되게 학원 강사를 힘들 때 막 조언을 해주고 하면서 가까워진 그래서 썸에서 이제 남자친구가 된 남자친구가 우리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목 좋은 데서 작게 학원을 차리면 지금보다 벌이가 훨씬 좋고 나중에 크게 성공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막 빚지고 막 집에도 손을 벌리고 이래가지고 뭐 계약금, 했는데요. 보증금 뭐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연락 두절. 나쁜.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지불해야 될 대금 같은 거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그래서 돈은 돈대로 뜯기고 그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또 지불해야 될 돈들 같은 경우는 다 자기 빚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그 첫 입봉작이 될 공모전 준비를 하고 있었던 효영한테 그 불똥이 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 위기에 닥친 언니와 집안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가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자기 꿈을 놓고 일단 그 영화 감독으로 입봉하는 게 좌절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언니도 믿고 언니한테 신경 쓰다가 저렇게 뒤통수 맞은 아빠 엄마도 믿고 그래서 무작정 집을 나왔는데 그 집을 나온 효영의 사정을 안 선호라고 하는 연희동의 편집가게 구로를 막 차린 그 사장이 야 너 내가 보증금은 내줄 테니까 월세만 네가 내 해서 연희동에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주고 그리고 여기 아르바이트를 일단 하면서 마음 정리도 하고 우리 가게도 좀 도와주라. 왜냐하면 내가 가게는 차려놨는데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육아를 좀 해야 해. 육아도 병행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일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1권 이야기를 이렇게 그리고
사실 그 효영의 언니 효미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데 아 근데 처음부터까지 어쨌든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사실 장황하게 효영 설명한 이유는 메인 스토리를 설명하면 설명하면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주변 이야기를 좀 길게 한 겁니다. 근데 재밌지 네.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저요. 그리고 YG가 좋아하는 건 이제 그런 설정에서 그 이제 선호 사장님하고 효영이하고가 이렇게 썸을 탄다거나 뭐 그런 흐름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건 전혀 나오지 JYP 않습니다. 심지어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 나 이런 거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 대학 때 그리고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후배랑 자기 남편이랑 일을 하는데 대기업 다니고 약간 그 가게를 내는데 돈도 대준 그 와이프가 선호 와이프가 선호 와이프가 전혀 질투를 하지 않아. 심지어 만나서 막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써. 그래 만나면 막 언니라고 부르라 그래. 아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아니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경이 쓰여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나쁜 소설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때가 탔어. 이 때 많이 묻으신 분들은 심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자극적인 전개 없습니다. 그 딱 하나 뭐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의 바나나님 같은 분, 바나나님 뭐 때 많이 탄 분. 뭐래? 바나나님 댓글 다음에- 다세요 댓글. 다음에 왠지 때린다 만나면은 네. 바나나님 미안. 네. 네, 바나나님 같은 분. YG가 제가 보기에 이거 아닙니다. 네. YG가 실명을 거론해도 자기한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을 제일 지금 확률 높은 사람으로 바나나님을 고른 것 같습니다. 네. 기회를 가져.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 편지 나오잖아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이 편지들을 보면서 어떻게 두 분은 옛날에 좀 쓰거나 받거나 했던 연애 편지들 좀 떠올랐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 얘기부터 조금 그 우리가 월요일 날은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펜팔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맞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음, 일단 돈을 내고 받는 서비스예요. 그게 안 나오잖아 얼마인지. 한 10,000원 정도 18,000원? 아닐까? 18,000원? 나와요? 편지지랑 이런 거 다 세트로 다 주고요. 18,000원. 아니 책엔 안 나오는데 책에는- 검색해봤어요? 아, 예, 그럴 페이지 아, 같은 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18,000원, 저는 한 10,000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18,000원 18,000원. 그럼 18,000원을 내고 뭘 받는 거예요? 편지랑 이렇게 이제 봉투랑 봉투랑 뭐 세트를 이렇게 쓴 세트랑 이런 받고. 거다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의 내용을 짐작해 보면 저는 어쨌든 가게를 직접 가보지는 못했으니까 일단 자기가 편지를 써서 그 펜팔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어. 근데 펜팔 서비스에 등록한다는 게 거기 편지함 같은 데다 그냥 놓고 넣는 오는 거야. 거예요. 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가져가서 답장을 보내주면 답장에 왔다고 알림이 가는 거야. 그러면 다시 가게에 와서 그걸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택배 서비스로 배달을 해줘. 그리고 둘이 우연히 만났지만 서로 모를 수 있죠. 마음 맞으면은 서로 주소 공개해가지고 각자 그냥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글호를 통해서만. 네. 익명으로 하는 거예요. 익명으로 그 하는 펜팔을. 거니까.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보진 않을 거 여백이 아니야. 없는 그게 YG가 아니라 지금 본인 닉네임을 정해. 예를 들어서 상수동 닥터박, 상수동 닥터박. 그리고 여백 없는 YG. 나는 여백 없는 인간. 뭐 이런 여백 없는 인간과 상수동 닥터박이라고 닉네임을 정하면 그 펜팔 서비스에서 내가 갔는데 상수동 닥터박 무슨 놈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딱 이제 가져가는 거야. 웬 놈이야 하고 딱 가져가서 읽었는데 내가 그분한테 뭔가 답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백 없는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답장을 적어가지고 내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이 그 펜팔을 등록이 하게 되죠. 되어 있잖아요. 선배 번호가 JYP 번호가. 그러면 JYP 번호로 알람이 가는 거야. 그럼 내가 그 가게에 가서 픽업을 가게 해야 가거나 혹은 이제 택배로? 지방에서 한 번 놀러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택배로 거기서 보내주는 거야. 그 가게에 픽업하러 가면은 또 답장을 하려면 또 18,000원 내는 시스템이겠죠? 영원히 그 서비스를 해주진 않을 거니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써니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까지 취재는 안 했군요. 어쩌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가입비 형식으로 18,000원이고 그 다음은 실비 아닐까? 편지지를 구매하는 비용이 구매하는 비용. 왜냐하면 들겠죠? 자주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서비스니까. 편지 한번 왔다 갔다 보내기 위해서 매번 18,000원 내는 거는 조금 비싸다고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느끼실 펜팔 수도 서비스에 있으니까. 가입하는 아니 것 근데 자체가 나는 알겠는데 그걸 이제 한 두세 번씩 서로 편지가 왔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편지 내용을 그럴 사람들이 이렇게 미리 검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죠. 보내져 전혀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나 같으면 내 주소 다음에는 일로 보내주세요 할 것 같은 생각이 근데 든다고. 그렇게 펜팔하고 그렇게- 싶지 않을까? 그렇게 익명으로 하고 싶으니까 하는 맞아, 게 맞아, 있지. 왜 근데 또. 이 펜팔 서비스가 저는 좀 주소를 매력적이었던 까는 게 순간 약간 스토킹 비슷하게 이제 그 위험성이 있죠. 어떤 사람이 볼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실 그 1편에 그 조연 중에서 그 우체국 직원이었다가 편집 가게 그롤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네네. 이제 2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캐릭터를 맡게 되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슬쩍 암시가 되는데 자기 신분을 좀 가장해가지고 익명 팽파를 하는 거야. 맞아.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좋아요. 요즘 이 익명의 펜팔 서비스가 매력적인 건 저는 왜 사람이 힘들 때 어딘가 털어놓고 싶은데 어디다 털어놔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요즘 다 챗GPT한테 털어놓잖아요. 저한테 털어놔요. 써니. 와이즈한테 털어놓으면은 온 한 세상에 시간 퍼집니다. 후에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가. 온 세상에 퍼집니다. YG한테 털어놓으면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타자로 치는 것도 그렇지만 뭔가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다 보면 정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참 YG 좋은 것 이건 같아요. 진짜 비밀이야. 나는 말만 붙여주면 너는 오프 더 공개하지 않아요. 오프 더 레코드예요라고 레코드예요. 오프 더 근데 레코드예요. 물어보자. 요 부분은 공개해도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촘촘하게 오프 더 레코드를 해야지.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써니 이야기라고 말을 안 하고 공개할 거야 아마. 아니 진짜 무슨 그 익명으로 이렇게 할 거 있으면 카톡으로 나한테 털어놓으면 돼요. 뭘 굳이 뭐 아니, 익명 펜팔 서비스를 이용해. 손편지를 쓰는 그 느낌으로 힐링 되고 싶으면 손편지를 써서 나한테 보내. 상수동 닥터 마을게. 상수동 닥터 마객. 나야말로 저 어디 가서 안 퍼뜨리고 조용히 혼자만. 네, 심지어 그런 나도 거, 잊어버릴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게 누구 얘기였더라. 그래. 이래서 세상에 비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비밀을 들은 사람이 기억을 못해. 이거 비밀이야 했을 때 그 비밀은 까먹고 뒤에 내용만 기억이 나 남으니까. 기억 엄청 잘하잖아요. 더 나빠. 연락해요. 그 JYP는 옛날 사람이니까 편지 엄청 많이 써봤잖아요. 엄청 써봤죠. 많이 썼죠. 주로 어떤 류의 편지를 쓰셨나요? 대부분 연애 편지죠. 뭐 위문 편지를 많이 썼겠습니까? 이 성격에? 저는 진짜 저 편지 엄청 많이 썼거든요. 군대에서. 평생 제일 많이 써 뭐. 누구한테? 진짜. 자, 누구한테 썼냐고까지는 우리 아니야, 묻지 맙시다. 그럴까? 아니야, 네. 물어봐도 돼요. 진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팸이었을 거야. 5만 가지 사람들한테 다 내가 편지를 보냈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창피해. 얘 왜 나한테 편지 보냈지? 이런 약간 느낌이야? 이런 느낌으로. 왜냐하면 그 군대에서 되게 특히 그 1년차 때는 되게 힘들잖아요. 훈련소랑 막 2등병, 1병 때는 이걸 막 어딘가에 하소연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막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같은 건 안 썼어요. 군대에서 읽은 책 얘기. 그 얘기를 막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은데 군대에서 그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 그 편지 받은 사람 중에 우리 몇 달 전에 방송 나왔던 하리하라 누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 애는 왜 나한테 편지를 보냈지. 근데 또 착한 분들은 또 그런 거에 또 답장 써주잖아요. 또 그쵸. 그러면서. 근데 저는 편지를 확실히 청소년 때 많이 썼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진짜 편지라고 하기엔 좀 그래도 뭐 쪽지도 엄청 써서 친구들이랑 청소년 때 주고받고. 누구한테? 아니 친구들이랑 이제 편지도 서로 많이 써서 서로. 서로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했고 이제 남편이랑 연애할 때 남편이 이제 사귄 지 1년째 되는 날 선물이라고 이제 편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편지만? 그래서 내가
센스 없어. 그때 편지만? 받았는데, 진짜? 편지만 줬어요. 편지 안에 뭐 자꾸 반짝이는 거 아니 없었어? 자꾸 반짝이는 게 없었어. 나도 있는 줄 알고 탈탈 들어갔는데 없었어.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그 당시 나의 남자친구이자 현 남편이 또 이제 감성이 좀 있는 아니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동일이는 맞아요? 네? 동일인입니다. 자꾸 지금 막 이렇게 아니야 믹스하는 거 동일인이에요. 아니야? 동일인. 그 편지 아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동일인이면 그 너의 답장에 데워줄 게고 그렇지. 이제 약간 믹스돼서 다른 사람이면은 이거 약간 YG 결의 소설. 아니 다 동일인이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편지를 쓸 일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데서 부모님한테 막 그런 걸 이제 요청해요. 아이한테 편지를 써달라. 그럼 언제 읽어준다.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40대 돼서 지금 편지를 몇 번 써봤는데 이게 편지도 써버릇해야 써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오랜만에 쓰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그 저는 책걸상 독지가들한테 쓴 편지 뭐 이런 걸 빼고 네. 가장 최근에 쓴 장문의 편지가 기억이 나네요. 뭔데요? 우리 그 동거인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동거인한테 쓴 게 아니고? 동거인한테 쓴 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되게 이런 경우에는 네, 뭐 항의하려고 그거 내용이 편지 항의야 맞아요? 또? 항의하려고 뭐 부탁이나 무슨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항의하려고. 그걸 편지라고 할 수 근데 있나요? 정말 여백 없는 YG. 근데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항의 편지 쓸 때 진짜 고도의 스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고도의 스킬을 썼어도 원장님은 맘상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근데 할 말은 다 하면서도 우리 아이를 맡긴 처지니까 엄청 공손하게 그리고 제가 원장님이 얼마나 고생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등등등등등등등등. 그쵸. 근데 편지라는 게 참 생각해보니 굉장히 소통의 수단이긴 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평생 주고받았던 편지 중에서 또 되게 이거 읽으면서도 생각이 났는데 그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랑 편지를 주고받아봤어요. 네, 사실 그건 군대라는 의미가 공간에 있다. 없으면 어머니랑 편지를 주고받을 일이 없지. 그쵸. 근데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가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이게 글도 되게 잘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되게 정갈한 볼펜 글씨로 맞아. 신 맞춤법은 좀 틀리셨지만 그건 구 중요하지 맞춤법에 않아요.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그때 어머니랑 주고받았던 편지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집 어딘가에 보관돼 있을 거예요. 전 옛날에 아빠가 엄마한테 보냈던 연애 편지를 어디서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아빠랑 싸우면 저희한테 보여줬는데 아빠는 이제 민망해서 죽으려고 하시고 막 이랬는데 보면은 지금은 막 되게 구어체인 거라 편지를 쓸 때는 그 체가 달라지잖아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 말투가. 그래서 편지는 좀 어색한 거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여기 글월에 나오는 편지들은 굉장히 문어체죠. 구어체죠. 지금 저분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다 책에 뭔가 그 비스무리한 설정들이 자꾸 나오고 이 책에 등장하는 편지들을 읽다 보면 저런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옛날에 그래 맞아요. 나도 이런 거 했지. 나고 그리고 근데 요즘에는 그 이메일도 업무용 이메일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MZ들 같은 경우는 2030은 이메일도 잘 안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톡으로 주고받거나 이 DM으로? DM을 하거나 DM을 하지 이메일도 거의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카톡도 옛날 미디어라고. 그러니까 그 이메일도 업무 아니면 열어보지를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하긴 옛날 이메일 생각 많이 나네요. 네. 이메일이라는 소통 수단이 생겼을 때 그것만으로도 참 놀랍고 우와 이렇게 빨리 연락을 주고받을 수 그쵸. 있다니 그랬었는데. 진짜 초창기 이메일은 편지 느낌이 더 강했죠. 근데 지금은 이메일도 업무용 아니면 업무용이죠. 네, 안 맞아요. 쓴다고 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편집가게 그롤이 힙한 장소로 또 2030 세대한테 각광을 그럴 받고 수 있는지도 있는 모르겠어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일종의 이제 LP판 같은 느낌? 아날로그 감성이 좀 충만한 이런
도구 수단으로서 다시 약간 뜨고 있다. 뭐 이런 느낌도 그쵸.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편지지에 쓰여진 내 글씨를 보면서 글씨가 좀 더 예뻤으면 좋겠다. 아, 그렇죠. 네, 펜을 잘 안 쓰니까. 그래서 언젠가부터인지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놓은 뭐 에세이 혹은 편지 주고받은 내용이 메인이 되는 소설 이런 것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실제 인물들의 편지를 묶은 그 책도 여기 맞아요. 그럴이랑 이런 데서 나오고 아예 시리즈로도 그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야기 장수에서 이야기 장수인가요? 그 저기 최다죽이 그거잖아요.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황선우 김원비가 주고받은 네. 그거고 그 남궁인 이슬아 이슬아. 작가가 주고받은 편지도 책으로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것도 방송하지 않았어요? 그 이메일 주고받은 걸로만 책 한 권대는 독일인가 어디 소설 아주 오래전에. 그건 저기 그 JYP가 추천했죠. 새벽 2시 뭐 바람이 부나요, 부나요. 그런. 근데 실제 여기 버지니아 울프랑 그 상대가 누구였죠? 그 두 분이 주고받은 맞아요. 그것뿐만 편지에 대한 아니라 책 얘기도 나오고. 이 편지 가게 그롤에서 책도 파는데 그 책들이 주로 서간집 편지 주고받은 걸 모아놓은 그런 책들을 주로 가져다 놓은 것 같고 등장인물들이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인용하는 그런 대목들 같은 것들도 맞아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책 전체가 PPL이야. 책 전체가. 지금 얘기한 소설은 되게 오래됐네요. 2008년에 나왔고 다니엘 글라타우어라는 분이 쓴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 문학동네에서 나왔는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로만 이루어진 소설이었죠. 우리가 방송에서 직접 다루진 않았나 직접 봐요. 다루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책이 있다라는 말. 아니면 JYP가 그 무슨 여름휴가 특집 뭐 이런 거 할 때 다른 책이랑 같이 곁들여 가지고 이런 책도 있다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네네. 그 두 분은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써라 혹은 뭐 YG 같은 경우에는 그 서간집 시리즈 필자로 참여하라는 요청 받으면 나는 뭐 누구랑 편지를 주고받? 나는 지금 뭐 편지를 쓰라 그러면은 그 와이프한테 사과 편지, 사죄 편지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데. 답장은 오나요? 오지 않은 답장. 지금 사죄 편지를 떠올린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또 이 편지 가게 그럴 시리즈에 보면 어느 순간에 저런 생각을 그치. 하게 하는 또 시인이 등장을 합니다. 맞아. 사죄 편지. 내용이 많은데 지금 얘기하다 편지. 보니까. 네. 사과 편지 뭐 이런 걸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리고, 저는 편집 저희 그 40대 50대 독자를 좀 배려해가지고 편지 글자 폰트 좀 키워주면 안 될까. 아니 편지 글자 폰트는 커요. 나는 오히려 본문이 작아서 본문이 작아 작지. 보이던데. 저는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그런 편지 내용 같은 것도 하고 글자도 본문 폰트도 작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숫자는 1편보다 길어요. 네, 450쪽 되는데 근데 얇은 종이를 썼나 봐. 또 이렇게 볼륨감은 1편보다 오히려 슬림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뒤에 한 30쪽 정도는 그 인스타 감성의 사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연희동 점이랑 성수동 점의 풍경들 사진들 같은 것들을 뒤에 실어놔서 이게 실제로 있는 공간이다라는 걸 책으로만 접한 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래서 책 읽고 나면은 한번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한 번쯤 가보고 싶다. 그리고 간만에 누군가에게 손편지 한번 써서 보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니 저는 근데 농담으로 그냥 받았는데 JYP는 뭐 누구랑 같이 뭐 예를 들어 서간 에세이 이런 걸 낸다 그러면 누구랑 주고받고 싶어요? YG는 아니에요. 아니 뭐래 나도 싫어요. 네, YG는 아니고요. 네. 편지라는 장르가 아주 특별한 건
딱 한 사람만을 위한 뭐 물론 뭐 가끔 뭐 부모님 이렇게 두 사람이 볼 거라고 상정하고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한 명만을 위한 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온 세상 사람들이 볼 거라고 상정하고 쓰면은 사실 편지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간집 모음 에세이집은 엄밀히 말하면 그건 편지가 아닙니다. 그 편지 형태를 띈 에세이죠, 그냥. 그 이 책에 관련된 데서 제가 봤나? 어떤 문학 평론가 혹은 작가님이 편지를 한 사람을 위한 문학이라고 그 원래 있는 말 아닙니까? 표현한 위한 대목이 문학. 있던데 맞아 한 사람을 위한 문학인데 그게 모두에게 공개된다라는 걸 전제로 글을 쓰면은 그건 사실은 편지 형식을 가장한 에세이인 거죠. 공표될 거를 알고 쓴 거는 엄밀히 말하면 편지가 아닌 거죠. 저 가장 개인적인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가 들어 저는 있으니까. 이 책 제작 과정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손님들의 편지 책에 넣으려고 컨택했을 거 아니에요. 써도 되겠느냐? 안 된다고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저도 거니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뭐 늦은 답을 하자면 뭐 제 와이프도 제가 그 배우님 좋아한다는 거 아니까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문가영 배우님이랑 한번 편지를 주고받고 싶습니다. 문가영 배우님도 이제 허락을 하면 네. 그분의 허락이 필요한. 문가영 배우가 그런 제안을 어느 출판사로부터 받았어. 너 저 강양구라는 사람하고 당신하고 둘이 쭉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아서 그걸로 책을 한 권 내는 기획을 하는데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문가영 배우께서 네, 싫다고 하겠죠. 기획안이 닿지를 못해. 아니, 입구 컷. 아니 내가 너의 답장이 되어줄 수 있는데 답장받고 싶지 않습니다. 너의 답장이 되어줄 수 있는데 네가 나의 왜 답장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라고 괜찮습니다. 얘기하겠죠. 3편 제목인가요? 그 3편도 있을지 모른다는 느낌을 주면서 끝나긴 했습니다. 저는 3편에서는 그분들이 좀 메인 캐로 등장하지 않을까. 1편에 잠깐 나왔고 2편에서는 군대를 보내버린 그 커플. 네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3편은 언제 나오냐 하면 그럴 편집가게 그럴 3호점이 어디 생기면 거기를 또 배경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3호점 아마 속초 이런데 부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금 부산. 약간 힌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속초도 계속 등장하잖아요. 아, 속초 속초도 아닌 부산. 음. 궁금하다. 속초, 어디에 먼저 생길까? 부산. 속초, 부산 둘 다 충분히 가능한 제주도 근데 요즘 제주 좀 힙하지 않죠. 제주, 네, 제주는 네. 근데 속초 양양 뭐 이런데. 그 부산은 너무 썼나? 이 편에서 잠깐만요. 부산을 너무 양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속초인가요? 양양은 이미지가 편지보다는 좀 더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아니, 걸로 근데- 유명한 아니 근데 도시라서. 속초랑 양양이랑 가깝지 않아요? 아니 가깝잖아요. 그래도 이 속초하고 양양은 느낌이 한 다르잖아요. 30분 거리잖아. 속초는 그래도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아니 그 느낌의- 양양에다 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양 가고 싶어요? 아니요. 양양은 편지 느낌 아니 저 양양 그쪽은 DM 느낌이죠. 양양 주민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저 작년 종이 여름에 손편지 감성은 아니잖아요. 작년 거기는. 여름에 여름휴가 양양으로 갔었잖아요. 혼자서요? 아니요. 남자친구들하고 가족이랑 어떻게 갔었는데 묻으려고? 양양의 그 서핑 비치 있잖아요. 네. 서핑 비치를 호기심에 그 이제 저희 동거인 손잡고 갔는데 두 동거인 손잡고 갔는데 두 동가인. 셋 다 여기는 가족이 올 때가 아니다. 아빠 왜 여기를 데려왔어라고 라는 이제. 깨달음을 얻고 얼른 한적한 곳으로 갔죠. 네. 한번 이렇게 여기가 어떤 데인가 파악한 다음에 괜찮으면 다음에 혼자 가려고 사전 답사를 갔던 게 아닐까. 근데 저 운전을 안 해서 못 가. 혼자 못 가. 양양 고속버스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나 혼자서 거기 고속버스로 가자고. 이번 주에는 저희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주신 고마운 출판사 텍스티에서 나온 신간 그 너의 답장이 되어줄게 그리고 작년에 나온 편집가게 그럴 네. 두 편 함께 다뤄봤습니다. 네, 혹시 내년에도 텍스티 관계자분께서 펀딩에 참여하신다면 네. 내년에는
YG 취향으로. YG 취향의 책들도 꽤 많이 네, 나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저는 이 편집 가게 그럴과 너의 답장이 되어줄게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약간 매기시는 건가? 아니죠. 이게 제일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소품까지 나올 그게 아니라 정도인데. 이제 약간 밀어야 돼. 그쵸. 신경을 써야 되는 타이틀이라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 저 텍스트에서 뭐 호러, 뭐 판타지, 맞아요. 미스터리 이런 것도 많이 그러니까 내시니까. 지난번에 저는 오히려 짧게 소개한 거요? 언급해주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이 말랑말랑, 네. 잔잔한. 말랑말랑한. 네. 네, 저 둘이 합치면 100살 넘는 이 아재 감성과 어울리지 않는 말랑말랑한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셋이 합치면 셋이 합치면 150 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하는 걸로 하죠. 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